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꽤 좋았습니다. 금요일 시장보다는 그래도 더 편안하게 시장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시장에 돌아오려는 외국인을 정말 버선발로 마중 나가고 싶을 정도로 설렘이 가득한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외국인이 연초부터 6개월 동안 약 20조 원 규모의 매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처럼 들어오는 수급이 더 반가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확인됐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힘이 좀 실리면서 낙폭 과대주의 탄력까지 또 큰 몫을 했고 2370선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 좀 보실 게 외국인이 지난 7월 6일 이후에 단 하루만을 제외하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또 특징으로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또 빨간불로 776선에 마감을 했는데 시총 상위주를 놓고 보면 혼조세였습니다. 그간 강세였던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도 힘을 크게 쓰지는 못했고 그래도 반도체가 특히나 또 낙폭 과대였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선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하반기에 막이 올려졌는데 수급적인 되돌림이 또 확실하게 일어난 건지 아마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증시 일정과 함께 전망들도 함께 챙겨보시죠. 그럼 오늘장 키워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기, 친환경, 제약바이오 그리고 면세한도 상향까지 5개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키워드 면세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8년여 만에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 원화로는 약 100만 원 정도의 상향 조정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면세점주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또 실적에는 본격적으로 언제쯤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판단과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반도체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반도체주를 키워드로 잡고 SK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해드렸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의 시대가 정말로 돌아온 걸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확실한 마음을 또 응답을 또 들어보고자 반도체주 키워드 다시 가져왔습니다. 또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판 관련 소식까지 다뤄보면서 반도체주에 관한 이야기 한번 자세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 재밌게 풀어드릴 거고요. 종목도 챙겨드릴 거니까 꼭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먼저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하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로 소개해드린 히든트랙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59.69% 챙겨갑니다. 그리고 대덕전자가 2위를 탈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SL과 OCI 30%대 수익 담아내고 있네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단기로 공략해드린 종목입니다. 세종메디칼이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지금 100% 넘는 세 자릿수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105.3%의 탄력 어마어마하게 챙겨가고 있습니다. 또 국전약품까지 6% 육박하는 탄력 챙겨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중장기, 단기 종목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 또 매수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방송을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상승 탄력 제대로 받아가실 수 있는 전략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세워보실 거고요.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함께 힘차게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진짜 이발하셨죠? 지지난주에. 이번에도 아니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왜 오늘 유독 또 깔끔하신데? 그럼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월요병 퇴치 요정님, 네. 월요병 한 방에 날릴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외국인들이 오래간만에 강하게 매수를 좀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땐 그렇게 미워만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라고 느낄 만큼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추후에도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강한 상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외국인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이따가 또 자세히 또 세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저희와 밀착 플레이 하실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저희가 이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시장 분위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역시 뭔가 월요일에 시작은 이렇게 또 기분 좋게 하는 게 좋아요. 시작은 네, 역시 또 끝도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러면 뭔가 상승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반등을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시장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지난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은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떠한 실적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적절하게 시장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갖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하신다면 분명히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예상보다 좀 더 좋은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가 또한 상승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만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컨센서스 대비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저의 기대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는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사실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실적 관련해서 좀 기대감 갖고 있는 섹터 있으세요? 저는 자동차 섹터들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좋은 실적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접근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실적 관련주, 자동차주 짚어주셨습니다. 연관 종목들 관련해서 전략 세세하게 세우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종목도 챙기시고 타점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고 또 전략 수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면세점주 들여다볼 건데
아침에 정말 강했다가 이게 또 오후장에서는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도 더더욱 한번 재료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게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 소식이 반나절짜리 재료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왜 이런 흐름 나왔을까요? 일단은 한도가 상향된 부분, 사실 분명히 호재라고 네, 보는 게 호재는 맞습니다. 분명한데. 거기다가 금액을 봤을 때 OECD 평균이 566달러인데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사실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아직까지도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히 호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에 좀 하락했었던 이유, 네. 그 이유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면세점은 어디서 사나요? 주로. 공항이죠? 네, 맞습니다. 네. 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해외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는 재확산세. 부분이 네. 있습니다. 사실 면세점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지만 가기 위해서는 그 면세점을 사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고 공항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오전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후에는 어느 정도 눌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세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좀 잠깐이었지만 나왔던 상승 모멘텀에 매도 기회, 보유자분들께는 매도 기회가 됐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분해에서 수익권이라면 매도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가져가도 어쨌거나 면세 업체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재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익권이 못 왔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퍼지는지를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또 아까 전에 실적 시즌이니까 또 실적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서 실적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혹시 있을까요? 면세와 관련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업종을 좀 골라보자면 아무래도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된 소비가 아마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수뿐만이 아니고 해외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화장품주들이 좀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마스크를 벗으면서 조금씩 화장하는 횟수가 늘긴 는 것 같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반만 화장을 하다가 반을 더 하게 됐으니까.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짧게는 오늘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 매도 기회였지만 길게 봤을 때는 또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는 면세점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략 흐름 체크하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또 그중에서도 화장품주는 실적 시즌 맞이하면서 또 전략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정확한 매수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세세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주 또 단단한 상승세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반도체주가 또 영 안 갈 때 수급이 받쳐주면 된다. 뭐 외국인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 되게 자주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면 된다. 이제 고생 끝 꽃길 시작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이 또 받쳐주는 아까 시장 이야기를 해주실 네. 때도 외국인이 참 이렇게 미울 땐 미웠는데 오늘은 고마웠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꽃길이 펼쳐지면서 꽃향기를 좀 맡아볼 때가 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외국인의 수급을 예측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대형주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해외 글로벌의 경제 상황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연속해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어냈던 것은 맞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좀 제시하기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시장을 예측함에 있어서 외국인이 내일 당장 또 매수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에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랬을 땐 단기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렇게 실적 수익을 좀 챙겨가는 과정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을 미리 예상을 하기보다는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 또 시장의 흐름을 꼭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수급이 계속해서 좀 들어온다면, 지금은 대형 쪽에 좀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시세가 좀 대형보다는 소부장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두 다 대형주, 소형주, 뭐 소부장 관련 모든 종목들이 좋은 상승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 주체를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이겠죠.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왔던 부분을 보면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부장 쪽보다는 수급이 쏠려 있는 대형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 전략을 노려본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대형주 쪽에 좀 더 추가적으로 노려보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외국인의 수급 그 흐름을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그 전략을 세워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판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이 이슈 해석과 함께 관련 섹터 전망도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부족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분기에도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2분기에도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실 비메모리 쪽에 좀 치우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이 부족하다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비롯한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실적 시즌 돌입한 시점인데 또 그 2분기에 좋은 모습을 예상하기 때문에 기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전략을 꼭 챙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기판 관련주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의 수급량과 또 함께 또 타점도 짚어드릴 거니까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또 생방송에서는 대덕전자 우리 히든트랙 종목으로 짚어드렸었죠. 1월 24일
24일이죠. 대덕전자 오늘은 2위를 탈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34.27%입니다. 사실 저희가 늘 오늘 기준 수익률로 말씀을 정직하게 드려서 34.27%지만 이게 50% 넘는 수익을 챙겨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또 리뷰를 해보면서 앞으로 포지션도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대덕전자 리뷰해 주실까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기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판 쪽에서 작년에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 1분기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판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15% 증가한 602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542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와 같은 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월부터 봤을 때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2분기에 이와 같은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50%가 넘는 수익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까지 대덕전자 계속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지금 보유자분들은 무조건 홀딩이고 신규 진입도 얼른 하실 분들은 관심 있으면 꼭 관심권에 두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121선을 뚫고 21선과 단기 이평선들이 뚫고 올라오면서 사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전 고점의 매물대가 좀 있지만 2분기 실적만으로 그 매물대는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판 관련해서 대덕전자까지 리뷰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한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세세한 전략, 타점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이 좀 극명하게 갈렸는데 하반기에 또 이 제약바이오가 안전지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지 일단 좀 궁금하고 될 수 있다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좀 많이 크죠? 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움직임을 한번 봤을 때 코로나 사실 거의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전지대라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그 대형주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지대, 바이오에 대한 성장성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대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 바이오 대형주들의 영업이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 그 대형주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안전지대 역할로 보자면 바이오 중에서는 대형주 쪽을 좀 볼만하다. 또 그중에서 저희가 히든트랙 종목으로 셀트리온 소개를 해드린 적 있죠.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대형주로 제약바이오 중에서 지켜볼 만한 종목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중에 단기적으로 가져가실 만한 종목, 세종메디칼. 지금 세 자릿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한가 빨간 딱지를 붙고 지금 105.3%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세종메디칼 리뷰를 먼저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3일 연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리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로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최근에 상승은 코로나와 관련된 코로나가 확산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인수 소식에 대한 부분이 네네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은 사실 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렵죠. 네.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는 매도, 수익을 좀 챙겨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밸류 대비로 좀 높게 올라온 사실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권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눌림 나온다면 신규로 진입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자리에서 진입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진입 자리 또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세종메디칼 워낙 탄력적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또 재진입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는 지금은 또 밸류 대비 높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단기로 또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탄력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잡아드렸던 종목이니까 또 탄탄하게 잡아가실 바이오 종목은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형주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자세한 종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과 함께 타점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도 한번 챙겨봐야죠. 내일장에 어떤 탄력을 챙겨갈 수가 있을까요? 네, 내일장 같은 경우에 방산주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주인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다른 나라들이 방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도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인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한번 진입해 보신다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또 방산 관련한 이슈와 함께 관련주가 또 탄력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 방산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또 함께 하시면서 탄력적인 수익 꼭 얻어 가시길 바라고요. 그 시장 흐름 체크를 하시면서 관련 종목들과 함께 타점 잡아 가시려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장 이슈와 함께 대응 전략도 세워봤고요. 지금부터는 히든트랙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렇게 마감 시황과 이슈 짚어드리면서 대덕전자와 셀트리온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종목, 방산 관련주처럼 플레이리스트 종목은 당장 내일장에서 단기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공략할 종목이라면 히든트랙 종목은 성장, 재무, 차트가 골고루 갖춰져서 중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숨은 진주 같은 저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이런 탄탄한 종목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든트랙 종목 하나씩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종목 하나씩 좀 성장성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전자축전기 및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전자축전지, 네, 전자부품 맞습니다. 도소매. 네. 발음도 어렵지만 사실 이게 어떤 건지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력을 일시에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시에 순간적으로 방출하는 슈퍼커패시터라는 장비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수소 연료 전지에 공급을 하고 있는 소재 및 부품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슈퍼커패시터 이게 좀 어떤 건지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고 커패시터 왜냐하면 축전지가 영어로 커패시터잖아요. 네, 커패시를, 대단하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일단 먼저 보여드린다면 사진으로 보시면 사실 건전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슈퍼커패시터인데요. 이게 뭐 사진으로 본다고 해도 이게 어디다 쓰이는지 상당히 좀 어렵다. 아직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 에너지를 축적해뒀다가 필요시에 한 번씩 쓸 때 방출해주는 그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고출력이 가능하게 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친환경 에너지 저장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UPS, 풍력 발전기, 자동차 분야에 굉장히 자주 쓰이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슈퍼커패시터 같은 경우 시장 확장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슈퍼커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슈퍼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명을 드리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간 크기에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무려 600억 원 물량의 최대 생산 물량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특허만 150개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이미 확보를 해둔 업체에다가 생산력, 세계 최대의 생산력까지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슈퍼커패시터의 슈퍼커패시터. 슈퍼커패시터의 확장성만 충분히 확보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커패시터는 높은 출력과 굉장히 좋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재적소에 아직까지는 적절하게 쓰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친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쓰임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양한 적용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쓰임새,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친환경 자동차,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전기차에 굉장히 많은 쓰임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출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 슈퍼커패시터 같은 경우엔 전기 에너지를 축적해뒀다가 필요시에 고출력을 한번 방출해 줄 때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기차가 그 부분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당연히 슈퍼커패시터에 대한 성장이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성장 능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환경 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보이면서 사실 전력 부족, 이 현상, 거기에 사실 날씨 또한 너무나 덥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그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전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친환경으로 빨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니즈가 각 국가에서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풍력 발전기에도 이 부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도 충분한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슈퍼커패시터에 대한 시장 성장은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슈퍼커패시터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서 2025년에는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기술력 그리고 중간 크기에 대해서 최대 생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미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확장만 가져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성장을 충분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장 성장을 충분히 이뤄낼 수밖에 없다. 사실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성장 속도를 본다면 사실 2조 8천억 원의 규모의 시장 규모는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나 아니면 풍력 발전에 대해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도 슈퍼커패시터에 대한 적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뿐만이 아니고 다른 가전 쪽에서도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성 확보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회사 슈퍼커패시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수소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수소 연료 전지에서 핵심 부품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 별도의 연소 과정이 없이 발전 효율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친환경 쪽에서 풍력과 관련된 태양광과 관련된 투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소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난방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수소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보급 확대는 다양한 국가에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모멘텀 또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꾸준한 성장세 또한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완주의 테크노밸리 제2공장에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신공장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60억 원을 투자를 했고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장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성장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업체는 미리 준비를 해서 2024년까지 계속해서 증설을 해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이 증설할 때마다 실적은 당연히 레벨업이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실적을 통해서 주가 또한 레벨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4년이 모두 다 완공이지만 거기에서부터 매출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증설 효과는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커패시터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을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 대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 증설까지 미리 해놨다. 성장성 또한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저는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실적 발표와 함께 굉장히 좋은 상승세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연간 생산 물량이 한 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고객사가 세계 거의 모든 기업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수소 연료전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국내에서도 좋은 성장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해외 물량도 분명히 받아갈 수 있는 여력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연간 생산 물량 600억 원에 달할 정도 가지고 가고 있다 말씀드렸고, 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전자축전지를 제조하고 전자부품 도소매업까지 하는 회사 소개해 주셨습니다. 쉽게는 슈퍼커패시터를 제조하고 또 수소연료 전지부품 도소매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슈퍼커패시터를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슈퍼커패시터가 탑재돼 있는데 전 세계가 친환경이라는 이 키워드를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 지금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증가 추세를 계속 달리고 있고 그렇다면 이 슈퍼커패시터에도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달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 또 풍력 발전 섹터에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까지 슈퍼커패시터의 적용이 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짚어드렸지만 이 슈퍼커패시터를 연간 무려 600억 원 물량을 소화하면서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생산 능력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평가된 상태다까지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3타점으로 모두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제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계속해서 성장성 얘기만 계속했기 때문에 그럼 실적으로 얼마나 성장을 네.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좋습니다.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년 대비로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줬고요. 1분기 실적 한번 보면 매출액은 39.8%, 40% 성장을 좀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3.1%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당기순 손익에서 마이너스 13.3%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영업이익에선 수익을 난 건 알겠는데 당기순 손익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사실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마이너스가 난 이유를 보면 금융 수익에서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환율과 관련된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산과 부채 자본을 봤을 때 자본 대비로 부채가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산을 크게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고는 있지만 부채가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이 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금 흐름표로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는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에서 투자를 좀 과감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앞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공장 증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놨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공장 증설을 했기 때문에 투자 활동으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활동으로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좋은 성장성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0% 미만, 2020년까지는 100% 미만의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1분기에는 133%까지 부채 비율이 좀 높아져 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으로 증설을 인한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부채가 좀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유보율을 1700%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매출액 증가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빠른 성장성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성을 확보를 해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대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통한 성장성도 확인을 했고 1분기 실적으로 이 회사 성장하는 것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재무제표로 탄탄한 성장성까지 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 포인트도 짚어드리고 재무제표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포트에 담으시면 저력 있게 탄탄한 수익 내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3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 또 단단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지속적인 상승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주가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코로나가 있던 부분에서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게 실적 성장을 가져가면서 상승을 보여줬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엔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고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충분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여력 그리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20 주봉까지 이탈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2020년부터 이어져 온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는 분명히 반등을 보여줬던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구간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사실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진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릴 때 다 좋진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차트 늘 봐주시니까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전 저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지수의 영향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별 종목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상황, 네. 지수에 대한 하락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갖고 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접점 구간에서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45,000원대 그리고 47,500원대 매물대가 좀 두껍습니다만 이 라인만 뚫어낸다면 굉장히 강한 다시 한 번의 추세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2분기 실적 시즌 이기 때문에 네.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되는 종목이라서 오늘 제가 가져왔고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꼭 가져가시면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점에서 반등 나올 지금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차트 분석도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적 시즌에 더더욱이나 주목해야 될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또 매수 타점 챙겨가시면서 수익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도 요약 정리 짧게 한번 해보고 마무리 인사도 해주실까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친환경과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전기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슈퍼컵 페스터를 비롯해서 수소 연료 전지도 당연히 친환경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 친환경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정책적 모멘텀과 더불어 굉장히 낮은 저평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충분히 가져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성장성, 기술력 그리고 생산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 미리 증설을 통해서 미래까지 확보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또 이런 종목 분할 매수, 3타점으로 안정적으로 챙겨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한번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자료코드 7777 입력하시고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종료 버튼 누르겠습니다.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시에 참고하실 내용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